오늘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랫폼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플랫폼 시대에 좀 살고 있고, 주변에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을 보면 다 플랫폼으로 사업이 운영되어 가고 있어요. 하다못해 음식 사업, 외식 사업을 보더라도 프랜차이즈 회사를 볼까요? 이것도 다 플랫폼 아닌가요? 네. 자, P-L-A-T, 플랫, 구획된 땅을 뜻하고, 폼, F-O-R-M, 이거는 형태를 뜻하는데, 이 플랫과 폼의 합성어가 구획된 땅, 형태, 이거의 합성어가 바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란 경계가 없던 땅이 구획이 되면서 집을 짓고 건물이 생기고 도로가 생기듯이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자, 제가 왜 오늘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시작을 하냐면, 김세일 교수라고 숭세일 대학교에 이제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콘텐츠 플랫폼을 만나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자, 그 책의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플랫폼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네, 그러면 그 플랫폼의 형성과 유지의 조건으로 와서 머물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플랫폼의 형성과 유지의 조건으로 나에게 와서 머물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네, 잠시라도 좋으니까 나에게 와서 머물고 지나가게 만들라는 건데,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나에게 와서 머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그러면 머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딱 머물 수 있는 이유를 보면은 크게 뭐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먼저 첫 번째는 그 안에 내가 갈급하게 생각했었던 결핍으로 생각했었던 뭔가 컨텐츠가 있어. 저 플랫폼 안에. 그러면 잠시라도 그 안에 플랫폼에 가서 내가 배우기 위해서 잠깐 머물다 가거든요. 네. 두 번째, 저 플랫폼 안에 내가 가면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이게 또 중요한 거잖아요. 저 플랫폼 안에 가면 사람을 만날 수 있어. 그러면 그 플랫폼에 잠시라도 머물다가 가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또는 어떤 컨텐츠를 내가 거기서 얻는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컨텐츠나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플랫폼에서 잠시 머무다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플랫폼을 머물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나는 현재 지금 주변에 존재하는 수많은 플랫폼들을 찾아가기만 하는 존재이신가요? 아니면 나를 중심으로 플랫폼이 형성되어서 사람들이 나에게 오게 만들고 계신가요? 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지금 저하고 함께 이 방송을 함께 시청해 주시고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제가 표현을 하나 드릴 테니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해 드릴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플랫폼이다. 시작. 내가 바로 바로 플랫폼이다. 플랫폼이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내가 바로 플랫폼이 되셔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그냥 하나의 어떠한 사람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으로 존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앞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죠. 머물다가는 플랫폼 또는 오래 지속적으로 머물게 되는 플랫폼이 되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고. 첫 번째, 나에게 왔을 때 항상 배워갈 수 있는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뭔가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사람.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의 플랫폼을 찾아오게 되면 나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내가 바로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플랫폼을 개선시키고 발전시키고 만들어 가려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 일단 첫 번째, 나를 중심으로 내가 사람의 구심점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하기 위한 사람을 내가 주변에 많이 포진시켜야 되고, 돈을 벌려면 돈을 벌게끔 만들어주는 사람들을 옆에 포진시켜야 되고, 성공을 하려면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만한 사람들을 옆에 많이 포진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관점 자체가 사람을 얻어야 된다. 사람을 얻어야 된다. 사람을 얻어야 된다. 이거를 항상 화두처럼 나 자신에게 많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야 돼요. 네. 모두가 하찮게 여기는 것조차 최선을 다하면 사람을 얻게 되어 있어요. 아주 사소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약속을 중하게 여긴다면 사람을 얻게 되어 있고요. 나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보다 타인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게 되면 그 또한 사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나조차도 모를 정도로 자연스러워질 때 또한 사람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한결같음으로 이루어질 때, 한결같음으로 이어질 때 또한 사람을 얻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1차적으로는 사람을 얻고자 노력하셔야 되고, 2차적으로는 사람을 얻을 수 있는 나의 상태를 자연스럽게 그것이 발현될 수 있는 나의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저는 이게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쭉 이어나가면서 한 명 한 명 사람이 나에게로 모여든다. 사람을 얻게 된다. 네. 그렇게 되면 그 순간 다음 단계 스텝으로 나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스텝이 뭐냐? 내 주변에 모여오는 사람들과 함께 팀을 만드셔야 됩니다. 네. 원팀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팀워크를 형성해 주셔야 되는데, 자, 그럼 이 팀이 원팀이 되려면 그 4분의 1 되는 팀이 아니라 원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 팀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룹핑이 형성되면 나를 중심으로 한 그룹이 만들어지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그룹원들과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과 목표를 명확하게 그들의 심장에 심어주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자,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이게 4분의 1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각의 다 역할 분담이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포지션을 그려보셔야 돼요. 이건 리더의 나를 중심으로 한 모임 플랫폼이니까 내가 리더 아니겠습니까? 네. 리더가 이거는 반드시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그룹핑이, 이 팀이 제대로 가려면 어떠한 포지션이 필요하냐? 그거를 내가 크게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세 번째, 각 포지션마다 최적의 사람을 찾아가지고 프로포즈 하셔서 거기에 앉혀두셔야 돼요. 네, 거기에 앉혀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네 번째예요. 네, 그 훌륭한 리더일수록 아웃소싱을 잘합니다. 인파워먼트를 잘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 역할을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덜어내셔야 돼요. 네, 덜어내셔서 나에게 부족한 거를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이거는 당신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할은 당신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거를 아웃소싱, 인파워먼트 해주셔야 됩니다. 역할 분담을 믿고 맡겨주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5번째, 리더가 항상 이거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이 곧 힘이다. 사람이 곧 힘이다. 한 번만 더. 사람이 곧 힘이다. 이거를 당연하게 내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이게 당연한 인생의 법칙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얘기하죠. 사람이 곧 힘이야.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현실 속에서 내가 주변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사람이 곧 힘이다. 이게 적용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이게 당연하게 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곧 힘이다. 사람이 곧 힘이다. 이게 당연하게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만나는 사람에 대한 감사함이 자연스럽게 내가 발현이 되셔야 되겠죠. 한 명 한 명 찾아오는 거, 나를 찾아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콘텐츠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뭔가가 지속되고 제공이 되고 또한 나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내 주변에 머물러 계시는 거,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저는 나에게 은혜를 베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내 주변에 머물러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곧 나의 힘이다. 나에게 힘을 주는 존재다. 나에게 강력한 힘을 발현시켜주는 정말 귀한 존재다. 이런 마음을 좀 품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제가 원팀에 대한 표현을 드렸는데 이걸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2인 이상이 모이면 우리는 그걸 집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집단이 특정 목표를 가지게 되면 집단의 상위 개념인 팀이 됩니다. 네. 행복이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족 구성원들이 만들어지면 가족도 팀인 거고요. 네. 우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이면 이것 또한 팀이 되는 거고요. 네. 어떤 회사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동료들이 모이게 되면 이것 또한 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네. 우리는 수많은 팀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수많은 팀들 중에서 4분의 1 되는 팀들도 있지만 원팀으로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팀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주변에 원팀이 많아져야 돼요. 가족도 원팀이 되어야 되고 친구들도 원팀이 되어야 되고 동료들도 원팀이 되셔야 됩니다. 만나는 그 그룹핑이 형성되는 것들을 다 강력한 원팀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원팀이 되려면 하나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일심하여 투지를 불태우고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바로 구심점 역할을 해주는 나라는 존재라는 거. 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종교와 가치관이 다르다 할지라도 절대로 지지 않는 강력한 원팀이 되길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내 마음 오픈하시고 서로의 주목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도록 집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편견과 아집을 다 버리시고요. 오직 하나만 집중시키세요. 우리는 팀이다. 우리는 원팀이다. 네. 오늘 텐투드 리스트가 끝나게 되면 지금 바로 주변을 바라보시면서 나와 가장 밀접한 곳에서 네, 가장 최단 시간 내에 찾을 수 있는 원팀이 누구인가를 찾으셔가지고 과연 저 사람과 나는 원팀인가? 이것부터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시기 바랄게요. 네. 자, 그럼 이 원팀이 되려면 네,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는 신뢰,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몬과 판티아스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자, 고대 시라쿠사의 피타고라스 파의 철학자로서 이 두 사람의 믿음과 우정은 지금까지도 본이 되고 있습니다. 지배자 디오니시오스 1세에게 대항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핀티아스는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사흘의 시간을 왕에게 요청하게 되고 왕이 이를 거절하자 친구인 다몬이 대신 감옥에 잡혀있다고 말을 합니다. 네. 친구를 대신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친구를 대신해서 대신 감옥에 잡혀 있게 돼요. 네. 만약 핀티아스가 사흘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 다몬이라는 친구가 대신 사형을 당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다몬은 끝까지 핀티아스를 믿었으며 핀티아스는 큰 비로 인해 강물에 휩쓸려가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친구 다몬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돌아옵니다. 이 둘의 믿음의 감동을 받은 왕은 두 사람을 방면하게 되고요. 네, 이 우정이 후세에까지 전해지면서 다몬과 핀티아스의 이 믿음과 신뢰는 많은 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쉽지 않은 거에 우리가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고 자식이 부모를 믿고 선생이 학생을 믿고 학생이 선생을 믿고 리더가 부하를 믿고 부하가 리더를 믿고 이러한 믿음들이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고 그대로 존중해주는 이러한 믿음의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될 때 비로소 관계는 더욱 강력해지는 거고 나와 관계된 팀들이 그냥 팀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원팀이 되어간다. 네. 자, 그래서 화두 하나 던져드릴게요. 나는 당신에게 얼마만큼의 믿음을 주고 있는가? 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 이러한 화두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네. 남편이라면 아내에게 얼마나 믿음을 주고 있는가? 아빠라면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믿음을 주고 있는가? 동료라면 나의 동료에게 얼마나 많은 믿음을 주고 있는가? 네,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해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신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텐투드 리스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도 텐투드 리스트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하루에 10가지, 그러면 일주일이면 70가지, 한 달이면 300가지의 미션을 내가 수행하는 날을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성장이고 성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것조차 힘이 드신다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텐투드 리스트에 오셔가지고 에너지라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죠. 익숙했던 것과 이별하시고 불편했던 것과 친숙해지시는 멋진 오늘을, 강력한 오늘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텐투드 리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